여론조사는 왜 항상 틀릴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해 시선입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는 이런 숫자를 봅니다. A 후보 45%, B 후보 38%.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결과는 나온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정말 민심일까요? 아니면 민심의 일부일까요? 오늘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기는지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약 4천만 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약 1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수천만 명의 생각을 1000명의 표본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 표본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정됩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유권자들의 생각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민심 전체라기보다 응답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전체를 추정하는 통계 모델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사 대상 100명에게 전화를 하면 실제로 응답하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조사 결과는 응답한 사람들의 성향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히 측정한다기보다 민심의 방향을 추정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 선거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 전 많은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분석하며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또한 자신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유권자들의 영향도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접전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통령 선거는 0.73% 차이의 초접전으로 끝났습니다. 0.73%. 이것은 숫자 그 이상입니다. 역대 가장 얇은 격차, 그 한 끗 차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론조사가 잡지 못한 이 거대한 침묵의 민심. 이처럼 실제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여론조사는 단순한 통계 데이터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민심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숫자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더 유리해 보이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지지 후보가 크게 뒤처진다고 느끼면 투표 의욕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민심의 흐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결국 선거의 결과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황의 시선이었습니다.